자, 상상해보세요. 한 국가의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의 무려 83%가 단 하나의 회사 제품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그 나라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부를 때 오토바이라는 단어 대신 그 회사의 이름을 대명사처럼 씁니다. 바로 베트남과 일본의 기업 혼다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베트남은 혼다의 영토였고 혼다에게 베트남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철옹성이 무너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런데 말이죠.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제국이 단 한 줄의 정책 발표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좀 떨어진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화들짝 놀라서 베트남에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사정하는 공문을 보낼 정도로 사태는 심각합니다. 도대체 2025년 베트남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굉음을 내며 베트남 도로를 지배하던 내연기관의 황제가 어떻게 소리 없이 다가온 전기차 혁명의 왕좌를 뺏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 뒤에 숨겨진 베트남의 산업 독립 전쟁 이야기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아주 흥미진진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베트남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마주하게 되는 그 압도적인 오토바이 물결 말이죠. 도로는 마치 강물이 흐르듯 오토바이로 꽉 차 있고 신호가 바뀌면 수백 대의 엔진이 동시에 울부짖으며 튀어나갑니다. 베트남 인구가 약 9,800만 명인데 등록된 이륜차만 7,700만 대입니다. 갓난아이와 노인을 빼면 사실상 성인 한 명당 오토바이 한 대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 거대한 시장에서 혼다는 단순한 1등이 아니었습니다. 점유율 83%, 1년에 230만 대를 팔아치우며 연간 순이익만 6,600억 원을 가져가는 절대 군주였습니다. 베트남 남부에서는 오토바이 택시를 부를 때 썸이라고 하지 않고 세혼다 잡자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절대 권력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2025년 7월 12일이었습니다. 베트남 판민진 총리가 서명한 제20 호지시, 이 서류 한 장이 혼다 제국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하노이 일본 순환도로 안쪽,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종로와 광화문 같은 핵심 도심에서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30년까지는 3번 순환도로까지 확대하고 2040년에는 아예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생산과 수입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말 그대로 내연기관 사형 선고였습니다. 혼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베트남은 혼다 전 세계 이륜차 매출의 30%를 책임지는 핵심 거점입니다. 게다가 혼다는 베트남 내수뿐만 아니라 이곳을 생산기지로 삼아 전 세계로 수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공장을 멈추라니요? 일본 오토바이 업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혼다, 야마하, 스즈키 등 일본 기업들은 공동 명의로 베트남 정부에 서한을 보냅니다. 급격한 변화는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시행을 늦춰달라고 호소했죠.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태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환경 정책에는 타협이 없다. 글로벌 기업이라면 변화에 더 빨리 적응했어야 했다. 이것이 베트남의 답변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물론 환경입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의 공기는 사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입니다. 1년 중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날이 300일이 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노이를 중국의 베이징, 인도의 뉴델리와 함께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도시로 꼽았죠. 매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만 7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베트남 도로를 달리는 10년 이상 된 노후 오토바이들입니다. 이 낡은 엔진들이 뿜어내는 매연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잿빛 하늘을 물려줄 수는 없다는 베트남 중산층의 분노가 정부를 움직인 가장 큰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과감한 정책 이면에는 훨씬 더 치밀하고 냉정한 경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산업 독립입니다. 베트남은 수십 년간 일본 기업들의 하청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술은 일본이 가지고 베트남은 저렴한 노동력과 땅만 제공하는 구조였죠. 베트남 정부는 이 고리를 끊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전 세계적인 전기차 전환의 흐름이
기회가 된 것입니다. 내연기관 시대에는 엔진 기술을 가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었지만 전기차 시대는 다릅니다. 모테오와 배터리, 소프트웨어 기술은 베트남 기업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야망의 최전선에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의 자동차 계열사 빈페스트가 등장합니다. 혼다가 설마 하며 주춤거리는 사이 빈페스트는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빈페스트의 전략은 아주 영리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어떻게 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베트남의 좁은 골목길, 주차난, 그리고 무엇보다 저렴한 유지비에 대한 집착을 파고들었습니다. 빈페스트가 내놓은 전기 오토바이와 초소형 전기차는 베트남 젊은 층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전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전기 오토바이의 가장 큰 단점은 충전 시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빈페스트는 하노이와 호치민 도심 곳곳에 배터리 교환소를 깔았습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앞에 들러서 다 쓴 배터리를 빼고 완충된 배터리로 갈아 끼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3분.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시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혼다 오토바이 사용자들이 주유소 앞에 길게 줄을 서서 매연을 마시고 있을 때 빈페스트 사용자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가까운 교환소를 찾아 3분 만에 다시 도로로 나가는 겁니다. 이 경험의 차이가 시장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2024년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서 빈페스트는 현대차와 도요타를 제치고 판매일 위를 차지했습니다. 설립된 지 불과 7년 만에, 그것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 토종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전기 이륜차 분야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 중입니다. 베트남 젊은 세대에게 빈페스트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아이폰처럼 세련되고 스마트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첨단 기기가 된 것입니다. 반면 굉음을 내며 매연을 뿜는 혼다 오토바이는 이제 아버지 세대의 유물, 촌스럽고 환경을 파괴하는 구시대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베트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사격이 더해집니다. 전기 오토바이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것은 기본이고 번호판 등록비 면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쏟아부었습니다. 빈페스트가 충전소를 짓겠다고 하면 국유지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은행 이자의 70%를 지원해줬습니다.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빈페스트를 키우고 일본 기업을 밀어내는 형국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애국심 마케팅도 한몫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 브랜드, 베트남의 기술로 만든 미래라는 자부심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죠. 혼다는 뒤늦게 방역에 나섰습니다. 2025년 4월 부랴부랴 전기 스쿠터 아이콘2를 출시하고 가격도 150만 원대로 낮췄습니다. 기존 딜러망을 전기차 서비스 센터로 바꾸고 배터리 렌탈 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빈페스트가 인프라를 선점해버린 뒤였습니다. 게다가 혼다가 가진 거대한 자산, 즉 연간 27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내연기관 공장과 수천 개의 부품 협력사들은 이제 거대한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엔진 부품을 만들던 하청업체들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적응하지 못하고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혼다로서는 기존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영학에서 말하는 혁신기업의 딜레마입니다. 과거의 성공이 너무 커서 미래로 나아가는 발목을 잡는 것이죠. 2026년 7월 1일이 되면 하노이 도심은 전례 없는 풍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베트남의 아침을 깨우던 그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사라지고 조용한 전기 모터 소리만이 거리를 채우게 될 테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소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20세기 제조업의 제왕이었던 일본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기술과 민첩함으로 무장한 신흥국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혼다의 83% 점유율이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도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변화에 둔감하면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베트남의 사례는 개발도상국이 더 이상 선진국의 하청기지에 머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환경이라는 명분과 기술 혁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경제 주권을 되찾아오는 아주 영리한 전략 말이죠.
한국 기업들에게도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베트남의 전기차 전환은 배터리, 충전 시스템, 전력 관리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배터리 교환 인프라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혼다가 놓친 기회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 동남아시아 모빌리티 시장의 다음 패권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혼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왕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빈페스트가 베트남을 넘어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으로 도약하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소리 없는 전쟁이 전 세계 제조업의 지형도를 바꾸는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노이의 하늘이 다시 파랗게 변하는 그날, 도로 위의 풍경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바람은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불어닥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기차로 유럽 자동차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중국의 공습과 이에 맞서는 독일 자동차 제국들의 필사적인 생존 경쟁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계속되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